안녕하세요. 야놀자 심리입니다. 말싸움에서 먼저 지는 사람이 관계에서는 오히려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는 늘 이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부싸움에서도, 연인과의 다툼에서도, 직장 안의 갈등에서도 밀리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논리로 누르려 하고 더 센 말로 상대를 이기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을 잃고 신뢰를 잃고 대화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잃습니다. 반대로 먼저 한 발 물러서는 사람, 잠깐 자존심을 접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꺼내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왜 지는 게 이기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비굴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기술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연인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카톡은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겨우 전화바가 연결된 순간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받아? 너 제정신이야?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 이 말을 하는 순간 본인은 이기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화낼 자격이 있다고 느끼고 상대를 몰아붙일 힘이 생긴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진짜 감정은 분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은 불안이었고 걱정이었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 사실 너무 걱정됐어. 나 무서웠어. 네가 멀어진 줄 알고 불안했어.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더 아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관계에서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불안을 화로 번역합니다. 두려움을 공격으로 바꿉니다. 상처를 비난으로 내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은 사실 나를 안심시켜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입은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위로인데 상대가 듣는 것은 공격입니다. 그러니 상대는 방어합니다. 변명하거나 맞받아치거나 더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결국 나는 더 외로워지고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많은 관계가 망가지는 방식입니다. 감정이 커서가 아니라 감정을 잘못 전달해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화를 낸 건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물론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방식까지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를 이기는 말이 관계를 살리는 말은 아니라는 것. 이걸 가장 많이 놓치는 곳이 부부싸움입니다. 배우자가 퇴근 후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거 아직도 안 했어? 순간 열이 확 오르죠. 그래서 바로 받아칩니다. 당신은 맨날 말만 하지. 도와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하지 그래? 나 무시하는 거야? 이 말은 순간적으로 시원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만족감도 줍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엔 찬 공기만 남습니다. 서로 이긴 척하지만 둘 다 진 겁니다. 직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사가 기준도 안 주고 일을 던져놓은 뒤 나중에 결과만 탓합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왜 일을 이따위로 시키세요? 처음부터 말을 제대로 했어야죠. 이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이 말들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거의 항상 상대의 방어부터 켜집니다. 그 순간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힘겨루기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맞는 말을 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논리보다 방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내용보다 태도에 반응합니다. 맞는 말도 찌르는 방식으로 던지면 상대는 이해보다 방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상대를 눌러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방어를 낮추면서도 자기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항복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럼 참으라는 건가요? 맨날 내가 져주라는 건가요? 그러다 만만하게 보이면 어떡하죠? 아닙니다. 이건 참는 기술이 아닙니다. 눌려 사는 기술도 아닙니다. 내 감정을 포기하는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항복의 기술이란 감정에 끌려가는 것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표현 방식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즉,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충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공격을 내려놓고 내 감정의 진짜 이름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건 약한 사람이 못합니다.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화 뒤에 숨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소리치는 건 쉽습니다. 표정 굳히는 것도 쉽습니다. 일십하고 무시하는 것도 쉽습니다.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나 지금 화난 게 아니라 사실 불안하다. 나 무시당한 것 같아서 많이 상했다. 나 또 틀릴까봐 겁이 난다.
네가 멀어질까봐 무섭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둘째, 감정의 진짜 이름을 찾으십시오. 셋째, 비난 대신 번역해서 말하십시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 사람은 거의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몇 초 동안 내뱉은 말이 몇 년짜리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확 올라올 때는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바로 말하지 마세요. 고개를 돌려도 좋고, 물을 한 모금 마셔도 좋고, 숨을 천천히 쉬어도 좋습니다. 속으로 6초를 세워도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말은 감정이 하는 말인지, 내가 선택해서 하는 말인지 구분하는 것. 이 짧은 멈춤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기회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말을 멈추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말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반응을 늦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감정의 진짜 이름을 찾으십시오. 많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너무 거칠게만 합니다. 짜증나, 기분 나빠, 열받아. 이 말들로는 감정을 다룰 수 없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정확히 뭔지 알아야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시당한 것 같아 서운한 걸 수도 있습니다. 분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비교당한 것 같아 비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버려질까봐 겁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나 지금 짜증나라고만 느끼면 공격으로 가기 쉽지만 나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 서운하구나까지 가면 표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진짜 있는 건 뭘까? 불안한가? 수치스러운가? 서운한가? 버려질까봐 두려운가? 감정의 이름이 정확해질수록 말은 덜 날카로워지고 전달은 더 정확해집니다. 이건 감정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비난 대신 번역해서 말하십시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감정이 커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 번역을 잘못해서 생깁니다. 마음은 도와줘라고 말하는데 입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불안해라고 말하는데 입은 넌 왜 맨날 이런 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대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내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네 연락이 없어서 나는 정말 불안했어. 당신은 맨날 나를 무시해. 대신 나는 그 말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서운했어. 왜 일을 이따위로 시키세요? 대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또 전부 수정하게 될까봐 저는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너 때문에 화났어. 대신 나는 지금 화난 것보다 내 마음이 가볍게 여겨진 것 같아서 상처받았어. 이런 말은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대화를 살립니다.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방어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제야 내 말의 내용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저렇게 말하면 내가 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감정에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사실 쉽습니다. 본능대로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내 속마음을 정확히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어 할까요? 사실 많은 경우 사람은 사건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아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관계에서 을이 될까봐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하면 진 것 같고, 먼저 부드럽게 말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먼저 속마음을 꺼내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로 상대를 눌렀다고 해서 내가 이긴 걸까요? 그날 대화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정말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상대는 입을 닫았지만 마음도 닫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신뢰도 끝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시 물러서서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건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이걸 선택한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그 사람은 말싸움에서는 잠깐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대화를 이어가고 사람을 잃지 않고 자기 감정도 더 정확하게 지켜냅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맞받아치는 순간 사람은 내용을 잃고 감정 싸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비로소 내 진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계의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비굴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고 무조건 숙이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이기고 싶은 충동에게는 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기는 것. 자존심의 전쟁에서는 한 발 물러서고 관계와 평온을 위해서는 한 발 앞서는 것.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바로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기고 싶은 건 대화인가, 자존심인가? 만약 자존심이라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진짜 감정은 뭐지?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렵지?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사람을 잃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관계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무조건 참지도 말고 무조건 터뜨리지도 마십시오. 대신 정확하게 느끼고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평온은 상대를 꺾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야놀자 심리가 준비한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늘 말싸움에서 이기려다 오히려 사람을 잃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야놀자 심리는 언제나 당신의 단단하고 평온한 내일을 응원합니다.